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이용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해커가 탈취한 유심 정보를 이용해 계좌 처리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유심 정보를 이용한 복제폰, 즉 쌍둥이 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커가 이러한 빅픽처를 노렸다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해킹 사태가 알려진 지 2주가 지났지만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범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유심에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 OTP 등 금융 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유심에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심 개통과 인증을 위한 정보들로 통신사망과 연동됩니다. 다른 하나는 공인인증서, 금융앱, 연락처, 문자 메시지 등 가입자가 유심에 저장한 정보로 통신사망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자신의 폰에 탑재된 유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이런 정보는 해킹 사태와 관련 없는 정보에 해당됩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인증서, 앱, 연락처 등은 가입자의 휴대폰에 있는 유심 내에 저장되는 것이지 그것을 통신사로 보내지 않는다며 통신사가 보관하는 유심 정보가 털렸다고 해서 함께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쌍둥이폰, 즉 복제폰을 만드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통신사 망에 연결하려면 최소 3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입자 아이디에 해당하는 IMSI, 둘째,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 값, 셋째, 기기 고유 번호인 IMEI입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IMSI와 인증키 값입니다. 조사단은 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제폰의 핵심은 IMEI인데 이게 유출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강조합니다. 해커가 IMSI를 갖고 있어도 IMEI를 모르면 2,300만 가입자 중 어느 한 가입자를 특정해 복제폰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SK텔레콤은 혹시라도 복제된 유심으로 통신망 인증 시도를 할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방어망도 마련했습니다. 기존부터 운영해왔던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 FDS 정책을 이번 사고 이후 최고 보안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같은 유심을 보유한 2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이상 현상으로 감지하고 통신사에서 접속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FDS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층 철벽 차단이 가능합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기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통신사에 선언하는 조치로 가입자 외 다른 단말기의 접속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해커의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7일 기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보호 서비스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해커의 의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2023년 IB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해킹의 배후가 규명되는 데는 277일이 걸립니다. 문제는 배후가 밝혀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남았는데 통신 이용자들은 유심 대란을 겪으며 이미 패닉에 빠진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 유심 재고 도착 알림을 가장한 스미싱 등 악성 앱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해킹 사태로 과도한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침착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